CDC가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바이러스 감염 농도와 전파력은 동의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시 하수 처리장으로부터 출출한 샘플에서 4종류의 코로나19 변이가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9일 발생한 애마존 배달 직원의 한인 폭행 사건의 기자회견이 오늘 열렸습니다. 오늘 브로드웨이 등 주요 공연 예술계가 잇따라 관객과 모든 공연자들을 대상으로 접종 의무화 관련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위기를 다시 국면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가을 학기가 필히 정상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9월 발생한 브롱스 갱단 조직의 충격 사건의 용의자로 오늘 7명이 체포됐습니다. 뉴욕시립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학 졸업생 5만 명의 학자금 부채를 탕감해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연방거래위원회가 팬데믹 기간 급증한 코로나 관련 사기 피해 규모가 무려 5억 달러에 달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CDC가 백신을 접종받아도 미접종자와 같은 정도의 감염 농도가 나타난다는 내용의 내부 보고서를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지난주 50만 명이 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백신 접종자는 미접종자보다 감염 확률이 낮지만 감염됐을 경우 미접종자와 같은 정도의 바이러스 농도가 나타난다고 밝혔습니다. 감염자 본인은 심각한 증상으로부터 예방이 되지만 주변에 대한 전파력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센터는 매사추세츠 반스테이블 카운티의 감염 사례 연구를 제시했는데 독립기념일과 여름캠프 등으로 대거 발생한 469명의 확진자 중 4분의 3이 백신 접종자였습니다. 그중 79%가 증상을 보였으며 델타 변이가 줄을 이뤘습니다. 연구진들은 조사한 127명의 접종자와 84명의 미접종자에게서 비슷한 바이러스의 농도가 나타났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로셰 윌린스키 질병통제예방센터 책임자는 바이러스 확산망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수칙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백신 접종자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더 많은 변이가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델타 변이의 전파력은 감기, 천연두, 메르스나 사스보다도 커 수두와 비슷했으며 현존하는 바이러스 중 전염성이 가장 큰 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감염자의 신체에 더 오래 남아 전파할 수 있는 기간도 더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지난 화요일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뉴욕시 전체와 북부 뉴저지의 버겐 카운티, 에섹스 카운티 등 감염세가 높은 것으로 분류된 지역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부활시킬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WHO 주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일에서 25일 사이 미국의 신규 확진자 수는 50만 33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그 전주보다 131% 증가한 것입니다. 이어 브라질이 32만 4,334명, 인도네시아 28만 9,029명, 영국 28만 2,920명, 인도 26만 5,836명 순으로 신규 확진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인도네시아와 영국은 지난주 신규 확진자가 그 전주보다 각각 17%와 5% 감소했고 인도는 비슷했으며
브라질은 13% 증가했다는 점에서 미국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지난주 신규 확진자는 380만 7,939명으로 전주보다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HO는 미주와 서태평양 지역에서 확진자가 크게 늘었으며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6만 9,132명으로 전주보다 2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 연구진들이 하수 처리장으로부터 추출한 샘플에서 4종류의 코로나19 변이를 발견했습니다. 더불어 개와 쥐 등 동물로부터의 변이가 사람에게 전파돼 유행으로 번질 가능성을 연구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립대와 뉴스쿨 등 소속 연구진들은 작년 6월부터 매주 플라스틱 병으로부터 샘플을 추출해 뉴욕시 14개 하수 처리장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 분포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연구진들은 4종류의 변이를 발견했는데 이들은 항체의 저항력을 보유해 백신으로 완전히 예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진들은 변이의 출처를 찾기 위해 하수 처리장의 동물 DNA를 조사했는데 소와 돼지를 비롯해 개와 쥐에서도 변이가 발견됐습니다. 대부분이 3개의 하수 처리장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는 근처에 몰린 대규모 서식지에서 바이러스의 유행이 일어날 수 있음을 뜻합니다. 동물이 인간에게 감염시키는 경우는 드물지만 미국에서 한 박제사가 밍크로부터 감염된 사례가 있습니다. 연구진들은 특히 개와 쥐들 사이에서 변이가 유행해 공공에 퍼질 수 있는지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쥐가 많이 서식하는 뉴욕시에서는 위험성이 더욱 큰데 설치류학자 바비 크리거는 뉴욕시가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하면서 먹잇감이 늘어나 도시의 쥐가 급증했다고 전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3,300만 달러를 투입해 뉴욕시 외에도 미주리, 매사추세츠, 캘리포니아 등지에서 지역 하수 처리장 연구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번 환자 샘플만을 연구했던 관습을 떠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중적 분포 수준을 조사하기 위해 시작됐는데 연구를 통해 바이러스의 대유행을 2주에서 3주 전에 예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겐 카운티에서는 지난 10월 중순 하수 처리장으로부터 3차 대유행의 징조를 발견했는데 이어서 추수감사절 때 검사와 입원율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최근 버겐 카운티 남부에서 이 같은 징조가 다시 등장해 지역 당국은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오늘 퀸스 플러싱 먹자 골목에서 지난 9일 발생한 아마존 직원의 한인 폭행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한인 단체 위원들은 아마존 측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불매 운동을 주창했습니다. 현장에 김현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9일 정오경 플러싱 158가 노던선상에서 아마존 유니폼을 입은 한 배달 직원이 운전 중이던 뉴욕 한인야구협회 회장 한재열 씨에게 욕설을 날리며 물병을 던졌습니다. 영문을 모른 채 당한 한 회장은 차에서 내려 직원에게 다가갔고 직원은 회장의 얼굴을 4번 가격했습니다. 한 회장은 인근에 있던 박우화 협회 이사장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그가 다가오자 직원은 그를 넘어 쓰러뜨려 의식을 잃게 했습니다. 얼굴을 맞은 한 회장의 눈에는 피멍이 들었고 맞은 눈의 시야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박 이사장은 앰뷸런스에 실려가 병원에서 세 바늘을 꿰맸습니다. 황당하고 참 아직도 충격이 좀 덜 가시고 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이유도 없이 사람을 폭행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마이너리티 같은 소수민족인데 그 가해자나 우리 피해자나 모두 다. 오늘 회견을 연 최윤희 한인학부모협회 회장은 아마존 사장 제프 베이조스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서한에서 최 회장은 아시아 증오범죄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사과와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최 회장은 오늘 회견에서 이번 사건이 한인과 아시안 커뮤니티에 대한 위협이라며 더 많은 한인들의 관심으로 아마존 불매운동을 벌일 것을 주창했습니다. 7월 9일 그 사건 신문에 나와서 그거를 본다음서부터는 제가 거기서 지금 구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2세, 2세 모든 자녀들한테 얘기해서 아마존이 아시안을 폭행했으니 절대로 사지 말아라. 우리의 단체장을 이렇게 폭행하고 아무 이유 없이 이런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미국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으로 이들을 그거를 우리가 얼만큼 이거에 대해서 부당한가를 요구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사코앤필라스의 데이비드 실버만 변호사는 아마존 직원의 폭행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직원 채용과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번 소송건으로 아마존으로부터 주목을 받아 전 세계 피해자들을 대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ow, I don't know what's going to change their behavior. I don't know how they're going to do things right from here on out. But what I do know is if we hit them with a verdict large enough to make everyone pay attention to it, they will change. That's our goal here. 한인단체 위원들은 더 많은 한인들이 이 사건에 주목해 앞으로 일어날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얘기했습니다. What is different about this incident is that the person who attacked was wearing the uniform of a major corporation and was in the process of performing his duties. 앞으로 이런 일이 이제 없었으면 좋겠고 다들 이렇게 한국 사람들 참석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합동 이렇게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눈이 지금 안 보이는 상태라 왼쪽이 뭐 이것저것도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라 지금 병원만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민사 소송 준비 중입니다. 뉴욕 경찰은 현재 방범 카메라를 확보했으며 아마존 직원을 체포해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오늘 브로드웨이와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를 포함한 미국의 주요 공연 예술계가 잇따라 접종 의무화 관련 방역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약 16개월 만에 커튼을 올린 브로드웨이는 최소 오는 10월까지 41개 전체 극장들을 대상으로 관객과 공연자, 연출진, 극장 직원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연에 출연 및 관람하는 모든 관련자들은 접종 증명서를 지참해야 하며 백신 접종이 불가능한 만 12세 미만 어린이와 의료적이나 종교적 이유로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소수의 관객들은 대신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또 관객들은 음식물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극장 내에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앞서 브로드웨이는 지난 6월부터 백신을 접종한 관객들만 입장시키고 있는데 극장가의 백신 및 마스크 규정은 내달 4일 예정된 패스오버 공연부터 공식 적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중 하나만 있으면 관람할 수 있었던 파크 애비뉴 아모리 무용 공연도 9월부터는 백신 접종을 마친 관객에게만 입장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9월 말 문을 다시 열 예정인 매트 오페라와 10월 재개장하는 뉴욕 카네기 홀은 백신을 맞을 수 없는 12세 미만 어린이들의 입장을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매트 오페라 역시 공연자와 오케스트라 멤버, 합창 단원,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접종자의 의미는 FDA가 승인한 화이자, 모더나, 존슨앤존슨의 백신 권고량을 모두 투여받은 후 2주가 지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뉴욕의 명물인 브로드웨이를 관람하러 온 해외 관광객들의 경우 아스트라제네카 등 미국에서 승인되지 않은 백신을 접종받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문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브로드웨이 측은 이번 조치가 우선 시행되고 추후 상황에 따라 여름에 재개하는 공연들에 적용할 방침은 수정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공연계의 접종 의무화 조치는 현재 뉴욕뿐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오페라와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 펜터지 극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최근 델타 변이가 미국을 강타하면서 연방정부를 비롯해 각 지방정부와 민간 기업들에서 속속들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분위기 속에 발표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백신 접종 상황과 델타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미국이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가을 학기 정상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관련 연설을 통해 감염률이 높은 지역 학교를 포함해 모든 학교가 문을 열어야 한다며 안전하게 개학할 수 있도록 수단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학교들이 더 나은 공조장치 등 방역 조처를 도입하도록 미국 구조계획으로 수십억 달러를 지원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교직원 90%가량이 백신을 맞았고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이미 모든 학생이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아이들을 안전히 보호하며 다시 교실로 데려올 명확한 지침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필요한 것은 12세 이상 청소년이 백신을 맞도록 하는 것이라며 12세 미만에게도 백신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최대한 빠르게 접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지난 27일 방문객을 포함해 학교 건물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백신을 맞았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미국에선 현재까지 17세 이하 970만여 명이 1회차 이상 백신을 맞았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도 군인의 코로나19 백신 의무 접종을 명령했습니다. 저말 브라운 국방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모든 군인과 국방부 내 민간 직원들은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받을 것이라고 발표하고 백신 접종을 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않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하고 공무상 출장도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명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한 지 몇 시간 만에 나온 것입니다. 뉴욕시경이 지난해 9월 브롱스에서 화제가 되었던 자동차 딜러십 총격 사건의 용의자로 7명을 체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뉴욕시경은 총 7명의 갱단 조직원이 지난해 브롱스의 한 자동차 딜러십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과 관련해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지난 9월 21일 오후 7시 30분경 브롱스 이스트체스터에서 벌어졌습니다. 한 조직원이 앞문 유리를 향해 총을 쏘자 문이 산산조각 나면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몸을 숨기고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현장에 있던 3명의 용의자가 서로 복수의 사격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3명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소파 밑으로 몸을 던진 한 아버지가 허벅지에 총상을 맞았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총격전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건물 밖 CCTV를 통해 일부 용의자들의 안면과 범행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다른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총상을 입은 세 아이의 아버지는 인근 지역 병원으로 이송돼 안정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뉴욕시경은 지난해 화제가 됐던 브롱스 자동차 딜러십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7명의 갱단 조직원들로 밝혀졌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립대가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학, 졸업생들을 위해 학자금 부채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1억 2,5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큐니 학생 5만여 명의 학자금 부채를 탕감해줄 큐니 컴백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수혜 자격은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인 펠 그랜트, 주정부 수업료 지원 프로그램 등 수혜 자격이 있는 학생, 2020년 3월 13일부터 2021년 봄학기까지의 기간 동안 미납 학비가 있는 큐니 졸업생, 2020년 봄, 여름, 가을 학기와 2021년 봄학기에 학기당 미납 학비가 $100 이하인 학생입니다. 단, 학자금 마련을 위한 개인 대출 등은 탕감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2020년 봄학기부터 2021년 봄학기까지 미납금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200 상당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지원금은 체크 또는 다이렉트 디파짓 형태로 지급됩니다. 큐니에 따르면 8월부터 미납 학비가 탕감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큐니 컴백 프로그램은 시민권자 학생들뿐만 아니라 영주권자, 유학생은 물론 난민, 다카 수혜자나 드리머 등 서류 미비자도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한편 북부 뉴저지에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들도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학비 부채를 탕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한인 학생들이 많이 재학하고 있는 파라무스 소재 버겐 커뮤니티 칼리지는 학비 부채를 연체한 학생들에게 총 $500만 달러를 나눠주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총 2,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며 특히 학비 부채를 내지 못해 상환 불능에 빠졌거나 또는 아예 상환 계좌가 동결 조치된 학생들에게 우선 지급하게 됩니다. 허드슨 커뮤니티 칼리지는 이미 수주 전에 $480만 달러를 학생들의 학비 부채 탕감에 쓰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코로나 관련 사기로 인한 피해 규모가 $5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특히 80세 이상 시니어들의 피해 규모가 컸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코로나 기간 동안 경기 부양금 관련 사기가 급증해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신고된 사기 피해 건수가 약 32만 7천 건에 달했으며 피해액은 총 4억 8,800만 달러, 즉 개인당 평균 366달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80세 이상의 시니어들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사기 피해액이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인당 평균 1,000달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TC는 코로나 기간 동안 경기 부양금 관련 사기가 급증했으며 특히 지난 29일부터 시작된 차일드 텍스 크레딧에 대한 사기가 곧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FTC는 사기범들이 정부기관을 사칭해 경기 부양금을 빠른 시일 내에 받게 해준다며 돈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한다고 밝히면서 정부는 개인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기범들은 팬데믹 기간 동안 코로나 경기 부양금, 온라인 쇼핑, 여행 관련 사기 등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 중 온라인 쇼핑을 통한 사기 피해가 가장 많은 총 5만 3천 건으로 전체의 약 16%를 차지했습니다. 소비자 보호 단체들은 온라인 주문 시 웹사이트 주소나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멤버 앤 이퀄 하우징 렌더. USA 투데이에 따르면 여러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코로나19 감염 후 입원 환자에게서 뇌 활동과 관련한 변화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자들은 특히 뇌 관련 증상이 지속되면 수년 후나 수십 년 후에 치매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60세 이상 약 3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후 3개월에서 6개월간 진행한 인터뷰에 따르면 절반 이상은 건망증이 지속된다고 보고했고 4분의 1은 언어 능력 등의 장애를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된 후각 상실을 겪은 이들이 이러한 문제를 가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대의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코로나19 환자 310명 중 절반은 정신혼란 등 신경 문제를 겪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스턴의 브리검 앤 여성병원의 알츠하이머 연구 및 치료센터장 레이사 스펄링 박사는 코로나19 감염 자체가 알츠하이머병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달리 미네소타 마요 클리닉 알츠하이머병 연구센터의 로널드 피터슨 박사는 코로나19 장기 후유증을 겪는 이들의 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말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독감과 감기, 기타 바이러스 전파를 막는 효과를 냈지만 마스크를 벗고 사교 모임과 허그, 악수 등을 다시 하면서 감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면역 체계가 예전만큼 강할 수 있지만 한동안 세균이나 박테리아 등을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균에 다시 노출되면 회복에 소요되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올 여름 전형적인 감기와 독감 증상을 유발하는 바이러스 감염을 비롯한 일반적인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증상들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고 주로 어린이들을 감염시키며 그중 일부는 심각한 증상을 보여 입원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으로 어린이들이 각종 병균들에 노출될 기회가 없어 면역 기능이 저하됐으며 이로 인해 올 여름에는 환자가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맨하탄의 유명 건축물이자 관광 명소인 허드슨 야드 베슬에서 네 번째 투신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오후 14살의 소년이 베슬 8층 난간에서 몸을 던져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당시 동행한 소년의 가족들이 근처에 있었지만 이들이 손쓸 새 없이 소년이 갑자기 뛰어내렸습니다.
2019년 완공된 허드슨 야드의 상징물 베슬은 높이 45m의 벌집 모양의 청동색 개방형 건축물로 계단 2,500개와 전망 공간 80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뉴욕의 관광 명소가 되면서 뉴욕의 에펠탑이라는 별칭까지 붙었지만 초기부터 안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건물을 휘감은 투명 유리로 이루어진 펜스가 1m가 조금 넘을 정도로 낮아 실제 투신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따른 사고에 베슬 측은 1월 건물을 무기한 폐쇄했다 4개월 만인 지난 5월 다시 대중에게 개방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재개장 2달 만에 4번째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뉴저지에서 지난 5월부터 불법 체류자 대상 운전면허 발급이 시작되면서 주 차량국의 운전면허 신청이 급증했습니다. 신청자가 급격히 늘면서 면허증 취득을 위한 업무 예약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뉴저지 스팟라이트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3개월 동안 약 10만 건의 운전면허 발급 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약 6만 건보다 66% 이상 운전면허 발급 신청이 늘어난 것입니다. 면허증 신청을 위해서는 차량국 웹사이트에서 지역 사무소 방문 예약을 해야 하는데 주 저녁에 23개 차량국 사무소 모두 방문 일정이 꽉 차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면허증 발급 신청을 위해 수주를 기다리거나 거주 지역에서 수십 마일 이상 떨어진 차량국 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민자 옹호단체 이민 정의를 위한 뉴저지 연합은 면허 발급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 확충을 주 차량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